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죠. 봉선사 교구장이신 주지 호산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봉선사 교구장 호산 총도감 호산입니다. 총도감. 저희가 그 이름으로 우리 호산 스님을 정말 몇 년 동안 불렀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영원한 도감이시죠, 총도감. 상월교세의 총도감은 영원히 갖고 싶은 소임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도 우리 진행자 우리 장수현 우리 참 안호환 스님하고도 굉장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자,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동안 스님께서도 많은 일들이 또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봉선사 우리 교구장으로 소개를 하셨으니까 봉선사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사에 그 취임을 하신 그 진산식을 했던 게 작년 10월이었던가. 네, 예. 작년 10월 25일 맞아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또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보내드렸었는데요. 17대 교구장이 되셨습니다. 예. 감격스럽다, 가슴이 뭉클하다 하셨던 그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28년 전에 재무소임을 맡으셨었다고 예 그렇게 들었는데 28년 만에 교구장으로 다시 봉선사에 들어가게 되니 참 가슴이 뭉클하다 하셨는데 감회가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이제 제가 재무를 맡을 당시는 봉선사가 상당히 좀 열악했고 그때 당시는 뭐 다시 교구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실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살림을 열심히 사셨을 것 예, 같아요. 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상월결사 인연으로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이렇게 또 교구장이 되고 또 목표도 생기고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출가하시고 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바라봤던 봉선사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숙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봉선사는 또 물론 그동안 발전한 것도 있지만은 아 내가 이 사찰에서 이 교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봉선사 스님으로서 그냥 내 개인적인 수행 삶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20대, 30대 때는. 네. 근데 이제 교구장으로 오면서의 어떤 목표가 좀 달라지고 또 그 남양주가 또 인구가 그때 당시보다 거의 한 4-5배 많아지다 보니까 네. 봉선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다양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문화를 통한 포교 또 우리 상월교에서는 젊은 청년 포교에 가장 그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도량이지 않느냐. 목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호산 스님 하면은 그 스노우보드 그 예,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드 타는 스님으로 그쵸. 워낙 많이 네, 알려졌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또 호산 스님 하면은 상월 비보이를 탄생시킨 분 이렇게 또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늘 또 한 20년 넘게 스포츠 하는 보드 타는 아이들하고 많이 그 아이들의 어떤 즐거움과 또 힘든 일들을 네. 속속히 다 아는 그런 인연을 지어왔고요. 네. 국제 선수로도 많이 키우셨잖아요, 진짜. 지금은 이제 거의 국가대표를 지내는 친구 또 은퇴해서 또 코치나 지도하는. 일반 또 사회인이 된 그런 네. 인연들이 네. 사찰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상월 비보이로 또 새로운 상월 합창단 비보이. 아, 이제 정확한 지금 명칭을.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소년소녀부터 네. 지금 중학교 댄서 동아리, 또 고등학교 동아리, 네. 대학교 동아리를 네. 여기 이제 세계 이 초등
중등, 고등, 단계별로 대학, 일반 네. 이렇게 이제 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요즘 다 창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선두에 이제 상월 비보이, 상월 합창단이 네. 이제 탄생을 하게 됐죠. 그러게요. 요즘 또 교계에서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또 멋진 공연들을 펼쳐주는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보이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서 국제대회도 가서 또 좋은 성적도 지금 내고 있고 네. 합창단들은 또 주로 이제 뮤지컬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네. 또 무대에 자주 서무로 해서 네. 많은 경험을 쌓아서 아하. 앞으로 이제 좋은 배우가 되는 그런 불자 배우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교수님 지난번에 뵀을 때 그 조계종 총무원의 총무부장 소임을 보고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나는 세상에 그렇게 도장 찍고 결제할 게 많은 줄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이 더 나으셨습니까? 교구장이 더 나으십니까? 이제 교구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의 네. 교구에 관할된 모든 사찰을 잘 또 살펴야 되고 또 포교를 하는 데는 교구장이 더 거의 최첨단에 서 계시는 거죠. 더 필요한 네,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단을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걸 위해서는 총무부장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총무부장은 좀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교구장은 좀 계획을 가지고 포교하는 데는 직접적인 어떤 피부로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교구장의 길게. 어떤 그 역할도 네. 굉장히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7개월 정도 되셨네요. 선생님. 7개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저는 6개월 된 줄 알았는데 제가 10월 9일 날 이제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네. 거의 7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뭐 이렇게 탁탁탁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일이. 교구장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말사의 스님들도 많이 소통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또 제가 또 교구장 진산식 취임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포교를 하겠다고 또 대중 네. 앞에서 제가 맹세를 했고 네. 전법하는 데 모든 삶을 바치겠다는 또 각오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실천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네. 힘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많지만은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말 취임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도 기억나는 게 금강경 기도 입지하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뭐 기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네. 신도들의 신심과 또 우리 불자의 어떤 신심을 정장시키는 데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 금강경 기도를 통해서 모금된 모든 기도금은 청년전법에 또 쓰는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불자들이 또 동참을 해주고 있고 또 함께 매일 우리말 금강경을 통해서 네. 또 부처님 말씀을 직접 네. 법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 금강경 하시니까 또 딱 떠오르는 게 봉선사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게 거기 가면은 편액이 큰 법당이라고 써 있어. 그렇죠. 최초로 한글로. 예, 네. 최초로 한글로 큰 법당 네. 우러 스님께서 네. 이렇게 우리 법당 이름도 대웅전 하는 것보다 맞아요. 한글로 하는 게 좋다는 최초의 이제 큰 법당이라는 네. 한글 법당 편액이 생긴 네. 데가 봉선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봉선사 하면 일단 그거랑 뒤에 있는 넓은 숲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께 봉선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거기 이제 계곡에서 뭐 목욕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봉선사가 좋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네. 제가 교구장으로 요즘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수도권 주위에
수목원을 안고 있는 네. 이 봉선사는 맞아요. 정말로 수행과 문화 네.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산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와서 자연을 느끼고 네. 또 부처님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저는 경기 북부의 도량이 봉선사다라고 생각됩니다. 봉선사가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밀자 운자 우리 대종사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교종본찰 봉선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종본찰 봉선사라는지. 교종본찰로서의 이제 어쨌든 그 역할을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월초 스님은 동국대학교 맹진학원의 초대 이사장이었고 중창을 하신 분이죠. 봉선사. 월초 스님의 또 손주 상자인 네. 운어 스님께서 이제 월초 스님의 네. 그 뜻을 이어서 네. 한글 역경의 사업. 초대 역경 원장을 하셨고 맞습니다. 네. 운어 스님이 실제적으로 한학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인 또 그 워른 스님께 네. 워른 스님도 또 한학을 많이 하시죠. 워른 스님께 이제 역경원을 또 이어주셨고 그 역경 한글 대장경을 또 전산화하고 네. 왕관하신 분이 또 워른 스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조실 스님 역대 스님들 중에 운자 경자 조실 스님이 계셨는데 맞아요. 운자 경자 조실 스님은 정말로 이제 포교 보살로 이제 워른 스님께서는 역경 보살이고 맞아요. 이제 운경 스님은 의정부 봉선사 일대 모든 군법당 학생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또 포교하신 분이 이제 우리 역대의 조실 스님들의 그 역할로 인해서 네. 교종본찰의 어떤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도량이고 네. 지금은 또 이제 세계는 맹상 시대인데 네. 또 이제 선원도 함께 네. 하고 능엄학림도 함께 이제 하기 때문에 봉선사는 그런 이제 실천하는 그런 도량으로 네. 계속 그 진행이면서 발전하고 있는. 그렇군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10세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고려 광종 20년에 이렇게 운학사라는 사찰로 창건이 돼서 조선 예종 때 봉선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교종의 이 수사찰이라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근대에 와가지고 중창을 하시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들으면 그분도 봉선사? 그 스님도 봉선사셨어?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봉선사가 이런 사찰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또 공부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도 즐기고 명상도 하고 저는 또 봉선사가 또 사찰 음식을 그렇게 잘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네. 문화가 있어야 된다. 네. 문화가 살아야 된다. 문화가 있는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K-팝 문화가 있지만 K 문화는 우리 불교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찰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걸음마 단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맹장 스님들이 네. 또 봉선사에 또 교수가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우간 스님이 와서 또 우리 불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사찰입니다. 봉선사가. 그곳에서 우리 교구장을 맡고 계시는 호산 스님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포교라는 부분. 근데 이제 포교 중에서도 청년 포교, 대학생 포교. 참 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스님, 제가 입사해서부터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희 이제 선배 스님들도 늘 하고 저희들도 늘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보다는
실제 해보니까 네. 할만하다. 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갔을 때 6개월 전에는 경기 북부의 대학 동아리에 이렇게 불교 학생 등록이 된 네. 동아리가 불교 동아리가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지금 6개 대학교를 아하. 창단을 했거든요. 아, 불교 동아리를요. 예. 그래서 네. 이제 6개월 만에 6대학교 한 달에 한 동아리를 했다는 건데 그러네요. 저는 4년 할 걸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다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아, 네. 창단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창단한 이후에 네.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동아리를 꼭 한 학교라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실천하는 게 좀 중요한데 다행히 네. 많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의외로 네. 불교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사실은 있었는데 용기를 못 냈을 뿐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 김포대학교 댄스 동아리까지 야. 6개 동아리를 창단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창단을 앞둔 초등학교, 네. 중학교, 네. 고등학교 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또 30대 사회인들까지. 지금 이제 그 상월 청년회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6개에 네. 직장인까지 7개의 네. 이제 동아리를 창단했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무조건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단 10명이라도 네. 20명이라도 네. 사찰에 와서 아이들이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봉선사를 가는 날이다. 이런 인식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네.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네.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인연을 맺어주는 거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스님들이 그런 시간을 좀 내주고 네. 관심을 가져주면은 분명하게 희망이 있다고 그런 걸 이제 이번 6개월 동안 창단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냥 무조건 연락을 하셨어요, 스님? 이제 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을 우리가 바로 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법회를 맡을 법사스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모집을 하는 거는 교수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뭐 기독교 학교라 하더라도 네. 불교를 믿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불교를 안 믿더라도 네. 그 학교에 필요한 네. 어떤 불교 동아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들이 그런 역할에 도움을 많이 줬고 또 상월결사에서는 그 대학 동아리에 많은 지원들 그 물질적인 지원을 또 분명히 하기 그게 때문에 또 좀 중요합니다. 큰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네. 저희 봉선사는 상월교사에서 후원을 1,000만 원을 해주면 우리는 500만 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어떤 효과를 활동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더 관심을 또 가지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지원금을 줬을 때 그들이 과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앞으로 좀 건설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분명하게 네. 그거를 잘 실천하는 우리 마음에 들게 실천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못하는 단체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곳이 이제 법회를 통해서 또 그 단체 모임을 통해서 네. 그 동아리의 그 임원들이 스스로 계획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창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그 동아리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거는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100% 10이면 10, 100이면 100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성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래도 10개의 단체 중에
단 20% 30%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커준다면은 어쨌든 이것은 우리 불교로 봤을 포교를 때는 하고 미래가 발전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네.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 말씀이 정말 현명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포교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고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여건이 힘들어서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단 시작하라는 스님 말씀이 그게 정답이란 생각이 들고요. 말씀처럼 씨를 뿌렸더니 다 수확이 다 잘 되진 않고 그중에 뭐 말라 죽는 것도 있고 뭐 쥐가 물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네. 이제 그 달마배를 통해서 포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스노보드 대회를 나중에는 네.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안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한 내가 20년 동안 뭘 했지? 근데 부처님 가피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불교를 이만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 결과보다는 네.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느 에너지가 가피를 주는 그런 것을 많이 저는 체험을 했고 그러네요. 실제 경험을 했죠. 네. 제가 스노보드 대회를 열어줬는데 네. 야구하는 연경욱 감독이 네. 저를 많이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교라는 것은 어디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무주상 보시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마음에 해봅니다. 바라는 바 없이 정말 진심으로 근데 포기한다는 사실은 것으로. 어떨 때는 바라는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바라는 바는 네. 무주상보시가 돼야만이 바라는 바도 나오는 인연이 되지 그러지 네.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그 BBS TV에서 매일 저녁 6시면 아주 특별한 화면과 함께 저녁 예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바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교종본찰 봉선사 우리말 저녁 예불이 나가는데 와 스님들도 쫙 이렇게 도열해 계시는 멋있지만은 그 옆에 봉선사 조끼를 입고 있는 아니 저 젊은 애들이 다 저기가 있네. 그 화면이 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청년법회에 관심이 있다는 봉선사의 이미지를 네. 예불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우리말 칠정례를 네. 사실 스님들도 같이 하면 이어지는데 혼자 하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아침, 점심, 저녁에 스님들이 예경하는 이 예불을 우리말로 봉선사는 늘 스님들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촬영을 통해서 네. 익혀지고 에워지니까 네. 올해의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오호. 공양을 하기 전에 네. 상월결사 공양계를 애우는 친구 또 법당에 와서 네. 스님들과 함께 우리말 칠정례를 씩씩하게 하는 거 네. 그거 두 개만 올해 1년 동안 하면은 아하. 저는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그 촬영은 사부 대중이 함께 네. 특히 청년과 함께하는 예불을 많은 또 전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저희 사실 마음속에 좀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BBS TV 매일 저녁 6시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교종본찰 봉선사 우리말 저녁 예불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BBS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5교구 본사 봉선사 교구장이신 호산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 보니까 그 숏폼이라고 하죠. 짧은 그런 영상이 많이 오는데요. 거기에 스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장갑을 끼고 뭐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어떤 작은 예쁜 그 도구들을 정성껏 그렇게 올려놓으시는 그런 영상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봐가지고 얼마 전에 정말 뭐 가슴이 벅차고 제가 교구장을 잘했다 하는 그런 참 느낌이 오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날이 이 지난 그 4월 16일 날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스턴 미술관 미국에서 이제 3대 미술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85년 동안 계셨던 우리 해암사에 모셨던 그
진신사리. 진신사리, 네. 부처님 진신사리.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리나 부도나 사리탑을 모실 때는 뭐 부처님 진신사리 정멸보궁, 네. 아니면 뭐 어느 선사 스님의 부도의 부도탑. 사리 이렇게 네. 부도탑 모시는데 네. 3대 하상 중에 이제 지공 스님과 나옹 선사, 네. 이제 무학대사는 이제 아마 그 시절에 무학대사 시절에 모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급을, 네. 그 바로 이전에 가섭불,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내진 연등불이 이제 정강열애라고 정광열애. 네. 같은 이제 네. 네. 연등불. 인물을 보는데 네. 정강열애와 가섭불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와 네. 또 이조사 네. 두 분의 조사 나옹 스님을 지공. 그 한 사리 구에 5기의 네. 사리를 이렇게 모신 것은 굉장히 드문 그 현상이고 네.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게 경기 양주 그 회암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이걸 우리 스님께서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렇게 모셔오셨어요. 예, 이 스토리가 또 있죠. 그게 네. 이제 가장 뭐 제때 시작을 한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모시려고 네. 해암사 주지스님이나 네. 또 봉선사의 또 교구장 스님들이나 여기 관심 있는 좀 많은 분들이 사실 애를 썼습니다. 돌려받으려고 예, 계속해서. 근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인연대가 그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네. 18년이 흘렀죠. 그러네요. 18년이 흘러가지고 네. 작년 2023년도 4월 달에 대통령 네 분이 아마 이제 그 미국을 미국의 방문했다가. 방문, 보스턴 방문에 네. 대통령께서는 그 아마 이제 그 하버드대에 이제 강연을 가셨고 이제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보스턴 박물관을 미술관에 아마 네.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한국관을 들리면서 이제 이 사리를 친견한 게 아니라 사리구, 사리구가 정말로 600년이 됐는데 네. 너무도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해암사 그런 걸 알고 그 한마디의 관심사가 다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주지로 이제 임명을 받은 한 달 후에 네.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어떤 이유를 떠나서 85년 동안 미술관에 그렇게 소장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우리가 사리는 모시고 와야 된다. 사리구는 또 문화재청이나 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적이 있지만 사리는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법에 상징적으로 모시고 예경하고 우리가 모시는 그 사리가 네. 하나의 박물관에 그냥 이렇게 미술관에 전시돼서 있다 모셔져 있다는 거는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사리구는 금방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럼 모시고 오는 데는 그 똑같은 모본의 사리함을 우리가 이제 조성을 네.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 건 불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리구를 잘 그 제작하는 이제 그 명인에게, 명인에게 네.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가서 모시고 오게 됐는데 네. 저희들이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는 보스턴 미술관의 관장부터 모든 분들이 많이 긴장돼 있더라고요. 아마 20년 동안 이 사리구나 사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오고 그렇겠죠. 뭐 네. 반환해라, 네. 뭐 못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드디어 본인들도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사리는 모셔가는 거로 기증하는 거로 됐는데 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조금 긴장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는 이 사리구를 모본으로 모셨지만은 정말로 이 사리구를 그 다른 사리구하고는 다르게
사리구가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도 이렇게. 한 구에 5끼. 예, 5끼의 사리를 그러니까 다 모실 수 불조의 있는. 네. 부처님과 조사의 사리를 한 곳에 한꺼번에. 모셨다는 거는 네. 아마 저희들이 부처님을 저만하고 탱화를 저만하고 이럴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 아니라 태고종, 네. 한국불교의 모든 의식이 네. 3대 하상, 지공무학, 나공, 지공, 네. 나홍무학 3대 맞아요. 하상을 정맹법사로 맞아요. 모시고 네. 저만식을 하는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이 사리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뭐 사리도 다 중요한 사리지만은 네. 이 사리구에 모셔져 있는 이 의미는 네. 우리 한국 불교의 엄청난 역사를 그대로 역사를 보여주는 정말 그런 보여주고 사리구네요. 증명해주는 네. 부처님 사리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모시고 오면 안 된다. 정말 예의를 다해서 네. 잘 모시고 오려면은 다른 일을 일체해서도 안 되고 그 비행기로 가서 그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모실 때 이윤을 우리가 해 모실 때는 정말 예의를 다해서 부처님을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 해서 네. 이제 의장 스님이 종장 우리 의산의 종장 스님 네. 교육부장을 또 데려가서 네. 교육부장 스님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윤 이제 의식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가서 또 차를 한 잔 85년 동안 우리가 흔달아 한번 다래를 못 눌렀잖아요. 그래서 네. 녹차도 다 준비해서 차를 한 잔 올리고 네. 제가 또 이 사리를 모시는데 머리가 사리 위에 올라가면 안 돼서 제가 낮은 자세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관계자들이 그 어렸던 마음들이 싹 녹는 느낌. 본인들이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 유대인도 있고 보면 네, 각종 타종교인들이 종에 정말 있는 많죠. 분들이 그 미술관의 관계자들인데 네. 이 간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 의식을 통해서 사리를 이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의 사리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다는 데 대한 어떤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도 부처님 사리를 가슴에 모시고 오면서 정말 비행기에서도 네. 부처님 사리는 절대 바닥에 놓지 우리보다 않는다. 낮은 데서 모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왔고 네. 교구장이 된 감사한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구장 하면서 그쵸, 모시고 왔다는 데 그쵸. 대한 감사함. 예. 그리고 또 회암사가 그 교구 25교구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인연이 안 그래서 되셨을 제가 텐데. 모시고 갈 그는 인연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고 네. 해암 사지는 정말로 우리 고려 시대 때는 최고의 또 사찰이었죠. 최고의 사찰이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납품이었죠. 그 터만 남아 가지고 네. 발굴 조사는 했지만은 네. 이 해암사터는 우리 불교의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리를 모시고 오는 거는 앞으로 해암사 복원하는데 해암사지를 우리 불교에서 관심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데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또 그때까지 저희들은 또 원력을 가지고 앞으로 K문화 해암사지를 또 많이 홍보하고 네. 또 그 사리를 보탑을 건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는 이제 총무원장 스님과 총무원과 잘 또 의논을 해서 네. 어른 스님들의 또 좋은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또 잘 모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들어서 말씀하신 우리 호산심 그 안면에 환희심이 그냥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막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제가 14시간 타고 14시간 왔는데 네. 사람들은 나보고 피곤하지 않냐. 근데 저는 절대 안 피곤하고 너무도 가슴이 행복하고. 행복하고 내가 이런 사리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는 네. 아마 인도 순례를 내가 살아서 그 결사를 잘 마무리해서 이런 또 인연도 있지 않느냐. 인도의 상월 결사 순례가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문득 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마무리 멘트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스님이 해버리셨어요. 그렇습니까? 농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줘도 됩니다. 아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천막결사를 시작을 해서 어쨌든
처음에는 뭐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네. 이러고 하셨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결사로 발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법이라는 것, 청년포교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의 원력으로 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셨잖아요. 그 과정들을 바로 작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스님. 이 총도감 호산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바로 이 책에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정리해서 쓰셨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총도감 호산입니다는 어쨌든 상월결사가 낳은 제 소임이고요. 네. 책 안에는 저 이야기보다는 상월결사의 4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또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아마 우리 스님께서 가지고 있는 발언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그래도 올해 좀 딱 하나 좀 가까이 있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올해는 이제 청년 이제 불자 동아리를 창단하고 네. 그 기초를 다지는 해이기도 하고 네. 또 봉선사의 본말사 스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봉선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회의고 네. 또 이제 더 큰 것은 우리 종단적으로 3열의 이 조사의 사리를 모시고 왔으니 네. 이 사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시고 불교가 중흥되고 포교되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이 불교 방송도 열심히 또 원력을 가지고서는 함께 하겠습니다. 늘 BBS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구장이신 호산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스승님 또는 부처님, 도반, 친구, 가족들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호산 스님에게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상월교사 해주신 해봉자성 스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주신다면요. 상월교사는 제가 출가한 이후에 네. 목표를 많이 바꾸게 한 삶을 좀 새롭게 만들어준 그런 에너지 역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원력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상월교사고, 이 상월교사를 모두 기획한 자성 스님이 더욱 생각이 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스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뀐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고 40년 넘게 출가를 해서 밥값은 해야 되겠다는데 목표가 생겼다는 거는 네. 참 다행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 이 속에 제가 총도감이라는 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 가피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월결사가 임명한 영원한 총도감 우리 또 호산 스님 말씀처럼 그 간결한 메시지지만 그 회주 스님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그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의 행보를 바꿔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호산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구장 그리고 교종 본찰입니다.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호산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정말 스노보드 타는 특이한 스님으로 알게 됐지만은 지금에는 봉선사 교구장으로서 청년 전법을 말씀하시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실천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스님으로 그렇게 또 세월이 바뀌었네요. 우리 불교 방송과 함께 하신 세월이 참 오래되셨잖아요, 스님. 네, 제가 참 BBS
라디오에 더 사실 많이 인연이 있었죠. 네네. 예, 스노보드 대회를 맞아요. 통해서 뭐 네. 달마배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좌우명이 수초작주 입처계진이었거든요. 아. 곳에 따라서 주인공을 지어라 했는데 음. 지금 열심히 주인공을 짓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BBS 불교방송과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불자님들께 한 말씀 마무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BBS는 우리 불자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고 앞으로도 BBS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의 신심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한 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음수사원, 물을 한 모금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항상 신심으로 불법을 믿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